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섹터에 대한 이야기 다뤄봐야겠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밖에 눈이 가득 내리는데 또 조심히 또 와주셨네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 쪽을 다뤄볼 텐데요. 오늘 IT 투톱이 모두 다 좀 내려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쪽이 확실히 또 코스피 지수 약간 내려가는데 기여를 할 텐데 삼성전자 그동안의 상승을 좀 반납하고 오늘 3% 정도 쉬어가죠. SK하이닉스의 낙폭은 더 큽니다. 4% 정도 빠지면서 지금 17만 원 선 일단 깨지고 내려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트럼프 측에서 이 반도체 보조금의 집행을 놓고 바이든 정부와 약간의 기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분명히 이거는 약간 이미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반도체주가 한창 약세를 나타낼 때 그때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오늘 내려가는 걸 보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재검토를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졌는데 이미 반영된 거 아니었는지, 여기서 이게 더 빠진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반도체주 약세를 좀 생각해야 될지. 일단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바로 이 반도체법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또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좀 더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경우가 이 자국 기업 이제 인텔에 대해서도 보조금 삭감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바로 약속된 금액이 모두 다 지급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점들이 어쩌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지급법을 모두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정권 이양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치수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우려감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타격에 대해서도 걱정거리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경우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여지지 못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내용들도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이 이제 시장을 살펴본다면은 반도체에서 바로 AI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관심도 부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돋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방향을 특별히 바꿔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 심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관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주셨어요.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요, 삼성전자 하나를 딱 보겠는데 그동안 우리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뉴스 전해지고 나서 주가 잘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쉬어갑니다. 이재은 대표님, 그런 말 있더라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올린 건데 여기서 또 꺾이냐고. 이쪽이 지금 폭설 맞은 거 아니냐. 일단 지금 인사 관련된 뉴스 오늘 오전에 전해졌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 그 앞서 나왔던 뉴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건지 오늘 잠깐 쉬고 내일 올라가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앞서서 말씀한 그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에 대한 부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조금 관련돼서도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TSMC 좀 앞당겨서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앞당겨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살짝은 우리나라도 좀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했지만 이게 또 무너지면서 더욱더 실망감스러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좀 팽배한 상황이고,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 낸드 같은 경우에도 둘 다 가격에 대한 하향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 모두 오늘 좀 시세가 좋지 않은데 묶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소폭이지만 하향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HBM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창신 메모리가 계속해서 좀
그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D램에 대한 공급 과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낸드 쪽도 지금 가격에 대한 하락 이야기, 뭐 일각에서는 HBM까지도 가격에 대한 하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요인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요 둔화라든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실적도 같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굳이 AI 시장이 성장한다, AI 시장이 네. 좋다 한다라면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차라리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옮겨가는 궤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확실성을 시장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이 지금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흐름에 있어서도 작년에도 했었어요. 근데 예. 그 효과가 좀 미비했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시장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뭐 HBM에 관련돼서 성과를 진짜 네. 보여준다라던가 이런 게 좀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단단하게 좀 지속성 있게 유입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보여져야지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서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가 반응으로 시원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HBM 관련된 성과를 제발 연말 선물처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게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얘기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너무 잘 가잖아요. 폴라리스 AI, 이스트 에이드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까지 거의 상한가, 준상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쪽은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 미국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소프트웨어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여기서도 상승 본격적으로 계속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경우는 당분간은 지켜보아도 좋다라고 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기업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관세 리스크에 직면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런 우려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혜택 기대감이 더욱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경우는 불확실성, 우려감이 지금 작용되고 있다라면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트 그리고 기대감이 또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한번 당분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바로 AI 관련 산업이 뭔가 인프라에서 서비스로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뭔가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조용했었던 업종들이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사실 주목이 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기대감이 하나, 두 개씩 좀 더해지면서 워낙에 주가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추세 흐름을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이 남아있다면은 충분히 실적 기대감들이 또 추가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AI 소프트웨어가 참 종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AI 관련해서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 주목을 받으며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대장주들 잘 가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좀 테마성에 움직이는 띵 종목들이 시세가 연속되고 있었잖아요. 네카오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네카오는 이제야 좀 이거를 받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네이버는 최근에 좋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긴 하지만요. 이재은 대표님, 아까 그쪽 테마에서 많은 종목들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네카오는 너무나 이제 확실한 IT, 뭐 인터넷 대표주, AI 쪽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AI라는 모멘텀을 보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네이버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있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굉장히 시세가 연속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좀
좋게 보여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우려했던 것은 앞으로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를 했고 AI 관련된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하긴 했지만 그게 불확실성하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 서비스 AI 전략으로 검색 그리고 플레이스, 컨텐츠, 쇼핑에 AI 기술을 접목을 하고 이 각각의 이 기술들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미 너무 잘 되고 있는 사업에 AI를 접목을 해서 또 연계를 해서 통한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그 피드백이 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AI 관련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 너무 먼 미래 같고 지금 당장 이게 수익화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반기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시세가 나왔을 때 이대로 이 시세에 대한 연속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좀 예, 의문이 붙었는데 그렇죠. 지금 사업에 대한 비전들을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실적에 찍힐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25년에는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들을 감축을 하고 AI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업무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AI 시장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장의 확장성은 내년에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흐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좀 동조화된 흐름으로 네. 보는 게 맞지 않나. 물론 AI 네. 관련된 사업의 비전을 지속 내고 있긴 하지만 보여준 게 아직은 이렇다하게 그렇죠. 좀 없기 예. 때문에 지금은 좀 비슷하게 동조화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카카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가 손을 잡고 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네이버가 AI 모멘텀을 좀 더 크게 받아가면서 확실히 뭔가 보여주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서 보유자분들은 보유 관점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반도체부터 AI까지 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에 정말 고민 많이 되는 쪽이죠. 제약 바이오 이야기 해볼 텐데 이건 뭐 트럼프 수혜주도 아니었고 대선 끝나고 나서 너무나 뭐 바람잘 날이 없었어서요. 특히나 시총 상위 쪽에 위치되어 있는 종목들 변동성이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요. 자, 일단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그동안 정말 그 급등락을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 오늘은 좀 괜찮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루하루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자, 김진경 본부장님. 일단 알테오젠 비롯해서 좀 제약바이오주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락 됐다, 변동성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아니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지. 물론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섣불리 신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든 것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제약주의 투자 심리가 바로 예전 같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동안에 뭐 제약바이오주 한다면은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출시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갑작스럽게 좀 반영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좀 다소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었고 지금의 경우는 이런 분위기가 바로 진정 국면으로 좀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올해처럼 크게 오를 때만큼의 이제 기대감은 좀 다소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차례 이제 크게 오른 업종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경우 이제 분위기를 좀 잘 타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올라왔던 업종보다도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 그리고 바닥권에서 워낙에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납폭 과대가 된 종목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시선이 몰려지다 보니까는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이 성격 특성상 이 개별 이슈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바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데로 좀 분산이 되고 있고 거기다 무엇보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보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더 지켜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테마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이쪽은 국내 위고비 출시 이후부터 해서 뭔가 시들시들하다가 오늘 약간 일부 종목들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동안 저희가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이재은 대표님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비만 치료제 이제는 확실히 위고비는 재료 소멸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것 같아요. 2차 랠리를 위해서는. 마운자로나 마리타이즈나 뭐 신제품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비만 치료제 쪽 다시 한번 2차 랠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쪽의 소식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인기 비만 치료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보험 이슈가 관련한?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일라이 릴리가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노보노디스크도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암젠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 임상시험 이상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보들을 보고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미국에서 움직였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시세 흐름이 약한 부분은 지금 케네디 장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시잖아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백신에서 있어서도 약간 회의적인 모습을 그랬죠. 보이기도 예. 했지만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으로 비만 치료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비만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게 네, 보네요. 안 좋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건강한 음식 그리고 헬스장 멤버십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을 좀 네. 빼야 된다. 이제 오히려 보장을 하려면 이쪽으로 보장을 해야 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쪽으로의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부보다는 이제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쪽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더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사실 어느 방향성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한 거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의 발언, 뭐 그의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유추를 해보는 거고 좀 안 좋은 쪽은 피하자라는 쪽이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가 당장 다시 시세의 흐름을 보이기에는 이 부분 또한 같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시세에 대해서는 크게 상승으로 자리 잡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취임하고 어떠한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행방이 또다시 갈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취임 전인데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비만 테마는 좀 더 뭐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좀 가려고 하면 제약바이오 자체 투심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좀 주도 섹터들이 못 갈 때 우리가 내 포트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추워질 때, 뭐 오늘 좀 눈 내릴 때 생각나는 게 이제 배당주거든요. 밸류업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밸류업 지수 특별 편입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금융, 통신 한 차례 오른 바 있었는데 오늘 또 강합니다. 특히나 통신 3사는 뭐 요즘에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금융 쪽도 마찬가지로 좋고요. 통신주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진경 본부장님, 원래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는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빨리 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미 또 많이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 룸을 어디까지 열어야 될지도 고민되네요. 사실 이제 통신주의 경우가 보통은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배당주라는 점, 그런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통신주에 관심이 몰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통신주 쪽으로도 관심이 좀 모아지면서 그동안 통신주도 상승을 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또 하나의 경우 바로 AI 관련주로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향후에는 이제 산업 전반에 바로 AI 소프트웨어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방어주를 넘어서 뭔가 새로운 성장주로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AI 인프라 사업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장 필요한 이 통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더욱더 돋보여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열풍,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재료들의 경우가 단기 상승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말일수록 통신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당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통신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는 단기간에 좀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안에서 LG U+의 경우는 사실 이제 다른 통신주에 비해서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맞아요.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U+의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배당주, 방어주를 넘어서 보니까 통신사들도 AI 전략을 통해서 수익화를 많이 낼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매매 정도, 특히 LG U+는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밸류업 관련주들도 많잖아요. 주주환원 공시가 이제 연말쯤 되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현대차도 속보 통해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물론 시세에 크게 영향 주지는 못했지만요. 이재은 대표님, 주주환원 공시가 참 많아서요. 이 안에서도 눈여겨볼 종목이 있을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이제 현대차라던가 그리고 뭐 우리가 그동안 지금 불확실성이 좀 존재되는 섹터 쪽은 아무리 주주환원 관련돼서 움직임을 좀 보인다고 해도 시장은 오히려 산업에 대한 불안감에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네. 방금 언급을 하셨던 이제 통신업 쪽이라던가 그리고 금융 쪽 이런 미국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없는 쪽이라던가 네. 그런 쪽이 저는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는 시장에서의 오늘 보험이나 이쪽 관련주들도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런 심리가 그대로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뭐 거래 대금도 그렇고 투자자들의 체력과 시장의 체력,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관련돼서 불확실성에 유독히 더 크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서 지금 밸류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밸류업보다도 그 부분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고 밸류업 안에서도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쪽에 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저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터도 예전에 편입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네.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비슷한 흐름을 뭐 다른 요인들이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더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좋은 이슈가 있어도 그 미국 쪽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면 또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잖아요. 그래서 통신이나 금융 같은 좀 다소 자유로운 쪽 한번 노려보자 얘기해 주셨고, 이렇게 또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편입 이슈 있는 종목 중에서 엔터 쪽도 좋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조선주 좀 고점 대비해서 쉬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뉴스가 또 나오네요. K조선의 새 먹거리가 된 미국 해군의 MRO 사업. 여기에 이제 뛰어들겠다고 하는 쪽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서요. 확실히 이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 것 같아요. HJ중공업도 이번에 MRO 쪽에 참전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조선 업종 안에서도 종목을 훨씬 더 압축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RO에 우리가 좀 중심을 두고 만약에 본다면 조선주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봐야 될까? 김진경 본부장님, 역시 한화오션을 딱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후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뭐 HD 현대중공업, 아니면 오늘 또 뉴스 나왔던 HJ중공업,
어디를 봐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딱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또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두주자다, 후발주자다 이렇게 나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MRO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MRO에 대해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내용들이 환경적인 영향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의 경우는 바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조선업의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경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워낙에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군력 증강도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함정들의 바로 MRO 시장 참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종목들의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안에서 종목을 고르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종목의 성격을 좀 더 잘 파악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다소 조금 덩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이 가능할지라도 HJ중공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작은 종목인 만큼 우리가 변동성이 심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MRO라는 게 우리 조선산업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 성격을 잘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적으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겠지만 다소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변동성도 유의를 하자라는 부분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K조선은 수주에 있어서도 초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본다면 뭐 LNG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컨테이너 선을 봐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됩니다. 자, 이재은 대표님, 수주를 보고 이제 종목을 고른다면 역시나 뭐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HD 한국조선을 봐야 될까? 근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또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죠.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너무 주가 흐름이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좀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느낌을 봤을 때는 여기서 크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주에 대한 발주량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신조선가도 계속 상승을 유지해가고 그러니까 더 크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앞으로의 북미에 대한 LNG선에 대한 수요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MRO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새롭게 떠오르면서 시장에서의 조선 쪽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졌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열렸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우리가 그동안 10조 원 규모의 대여를 놓쳤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호주 호위함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이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원팀한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동력을 잃었는데 이 두 회사가 같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같이 화합을 해서 우리도 그쵸. 원팀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조선업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원팀을 꾸려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수록 지금 저는 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MRO 쪽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그런 부분 쪽은 놓치지 않고 계속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눌리면 좋겠지만 이게 눌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저는 비중을 좀 나눠서 소액이라도 조금씩은 발을 한번 담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 주시면서 비중 적절하게 한번 실어보자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접 대화를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만남이 3차례 정도 있었는데 크게 뭐 성과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 일단 남북 경협주도 오늘 굉장히 또 시세를 빠르게 냈는데 일부 종목은 변동성도 나타냅니다. 경협주 오랜만에 듣네요. 김진경 본부장님, 경협주 다시 볼까요? 네.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작용될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사실 남북 경협주 특성상 좀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대감이 한 차례 소멸이 되게 된다면은 바로 차익시장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는 점이죠. 지금의 경우 이제 트럼프 정치가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엮여져 있는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경협주의 경우는 당분간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그만큼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는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테마가 또 다른 쪽 테마로도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열어놓고 본다면은 남북 경협주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또 시세가 날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얘기 주셨어요. 자, 그리고 중소형 건설 쪽도 오늘 같이 여러 가지로 좀 묶이면서 들썩거려요. 일단은 이지은 대표님, 중소형 건설주는 이중 모멘텀입니다. 우크라 재건 이슈도 있고 오늘 이러한 뉴스도 전해졌고요. 이쪽도 지금 한번 사도 괜찮을까요?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서 좀 뭐 트럼프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없다던가 그리고 아니면 좀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바닥권 종목들에게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를 빼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좋았지만 고가권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기도 했고 바이오도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바닥권의 종목들을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분위기 전환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건설주들 물론 재건 관련돼서 수혜라던가 그리고 남북 관련돼서 이제 뭐 남북 경영 수혜로 엮일 수는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저는 테마성이 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부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테마성 움직임에는 유의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